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부자가 되겠는데요. 아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라는 의미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내라는 의미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자는 이제 아내 부자이긴 하지만 여성 또는 여자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녀자 하면 순수하게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녀자라고 하면 나이에 불구하고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부녀자면 주로 성인 여성을 얘기합니다. 부녀회라고 하면 어떤 기관, 단체 또는 회사 또는 커뮤니티, 동네 이런 데에서 여성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녀회는 일종의 이익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봉사 성격을 띠는 그러한 이제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업주부라고 하면 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일을 돌보는 부인을 얘기하죠.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안일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크게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가사를 돌보는 일, 이거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를 하는 기혼 여성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신부라고 하면 신혼관계에 있는 여성을 얘기하고요. 임신부라고 하면 태아를 잉태한 여성을 얘기합니다. 임산부라고 하면 임신부와 통상 젖먹이 아이를 딸린 여성을 임산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임산부는 이제 원래 그런 뜻보다는 물론 그런 원래의 뜻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과 그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을 임산부라고 하긴 하지만 임산부는 이제 출산에 가까운 여성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은 임신부 그리고 초기의 출산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부, 산과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인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산부인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된 여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홀로 된 것은 이혼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사별한 그 기혼이었다가 사별해서 혼자 된 여성을 얘기합니다. 자부라고 하면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매춘부라고 하면 금전을 목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서자가 되겠는데요. 차례라는 의미의 서,
서자가 되겠습니다. 이 서자는 이게 아들 자자를 쓰는데 실제는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차례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습니다. 순서 하면 어떤 일을 할 차례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질서라고 하면 체계 없이 뒤죽박죽 되다, 통제 불가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시작되는 부분, 어떤 일이 시작되는 부분, 어떤 글이 시작되는 부분, 이런 뭔가가 시작되는 부분을 모두 서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문은 특히 책을 쓸 때 그 책에 들어가는, 그 책을 왜 집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들어가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서문은 꼭 원래는 이제 책을 쓸 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꼭 책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인사말 대신에 서문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에 있어서 그 논문이 왜 쓰여지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이런 연구의 방향 및 목적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파트, 본문 들어가기 전에 놓여지는 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막이라는 것은 연극이라든지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연극의 그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한 짧은 극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고 연극이 시작돼서 이제 첫 번째로 이행되는 어떤 언행을 서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연극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지금은 무대에서 하는 모든 공연을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수라고 하는 것은 차례를 나타내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가 있다, 두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1, 2, 3, 하나, 둘, 열 이런 것은 기수라고 하죠. 그런데 반해서 네가 첫 번째야, 쟤는 두 번째야, 저기 있는 사람은 10번째야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서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막을 얘기할 때 연극의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압축해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곡은 연주에서 그 전체의 곡을 미리 흐름을 보여주는 곡을 얘기하고요. 이 서곡은 서막과는 달리 현대 한국어에서 서곡이 있는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서곡이란 말 대신에 전주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순서를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현재 쓰이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힘의 균형에서 그 힘, 즉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순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양자가 되겠는데요. 거절하다 또는 양보하다, 그런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양 또는 양보, 이런 의미의 양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형태의 한자가 여기에 이렇게 삐침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또 삐침이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삐침 있는 거와 없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에서 총 2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거절하다 또는 양보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양보는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거절은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양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보하다, 내 순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남한테 넘기는 것을 얘기하죠.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양보다 더 아주 그 극진한 예를 표해서 양보하다 또는 양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본인을 아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한 태도를 겸양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양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재산이죠.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남한테 넘기는 것 또는 권리를 넘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남한테 넘기면서 원래 그 물건을 취득할 때의 가치보다 지금 현재의 가치가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차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양이라는 의미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쪼개서 판매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는 거의 안 쓰입니다. 뭐 하나도 안 쓰이는 건 아닌데 거의 안 쓰이고, 오히려 보존 등기가 된 상태를 실제 이제 소유할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를 맨 처음에 시행자가 보존등기를 하겠죠. 그럼 그 보존등기 한 것을 이제 몇 동 몇 호는 누구에게, 몇 동 몇 호는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소유자한테 넘기는 그것을 이제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분양이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더 확대돼서 원천적인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것을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강아지를 만약에 5마리를 낳았다. 그러면 그 5마리 중에 뭐 1마리, 2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객한테 판매하는 입양시키는 것을 분양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분양이라는 말을 한자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같은 발음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양수인이라고 하면 아까 요 양도를 얘기했죠. 양도의 상대방입니다. 즉 그 재산 가치를 물려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남한테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거의 안 쓰고 이제 국가의 정권을 넘겨주는 것을 이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이제 선거에 의해서 그 정권을 넘기는 것이 상예죠. 양위하다라는 말은 선양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왕권 또는 황제권을 살아 있으면서 왕이나 황제가 살아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세자나 태자한테 넘겨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어서 넘기는 것은 통 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또는 선양이라는 말을 안 쓰죠. 살아 있을 때. 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국토의 일부를 쪼개서 넘겨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할양은 영구적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홍콩, 마카오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볼 수 있었죠.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